자, 댓글로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책의 전체 내용과 책 내용 중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책에 나오는 인간은 녹말동물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녹말과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 걸쳐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제 탄수화물은 에너지 변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혈당 낙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가짜 배고픔을 유도하고, 가짜 배고픔 때문에 불필요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그 결과 비만이 되는 거죠. 에너지 변환과 혈당 낙차에서는 밥을 먹었는데 계속 입이 심심한 이유, 배가 고픈 이유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오른쪽 위에 해당 영상들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단순당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이 아주 약간일 뿐이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 실험을 한 예시가 나오는데, 날씬한 여성과 뚱뚱한 여성에게 하루 섭취 칼로리 50% 이상을 정제당으로 섭취하도록 하더라도 하루에 4g 정도의 지방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제당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 이게 지방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자, 실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의 50% 이상을 정제당으로 먹었다고 했는데, 이 정제당이 135g 상당의 정제당이에요. 자, 그러면 정제당은 탄수화물이니까 1g당 4kcal의 열량을 가집니다. 그러면 135g의 정제당은 540kcal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실험에서는 540kcal를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의 50% 이상으로 가정하고 실험을 했다는 의미인데, 그럼 이 실험에 나온 여성들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최대 1080kcal라는 얘기가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기초대사량도 충족이 안 되는 저칼로리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든 지방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뭘 먹든지 간에 지방으로 변환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적게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근거로 정제당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정제당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함께 제가 책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포만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책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탄수화물과 지방의 포만감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탄수화물은 장시간 지속되는 반면 지방은 그보다 훨씬 짧았다. 이것도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탄수화물의 포만감보다 지방의 포만감이 더 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라는 게 있는데,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줄이고 지방의 섭취량을 늘리는 식단인데, 이 식단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에서 얻는 칼로리가 많다는 부분은 공통적입니다. 이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배가 별로 안 고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책의 내용이랑 완전히 반대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런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정제 음식과 정제 음식을 비교한 경우에요. 자, 쌀을 도정을 하지 않고 껍질이 있는 상태의 음식을 현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미에서 껍질을 벗기면 백미가 되고, 이 백미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게 되면 쌀가루가 되겠죠. 음식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형이라는 게 있는데, 음식을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음식이 원형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소화 흡수가 쉬운 형태로 된 음식을 정제 음식이라고 하고, 반대로 음식의 원형에 가까우면서 소화 흡수가 어려운 음식을 비정제 음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쌀이지만 현미는 다이어트에 좋고 백미는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비정제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정제된 음식은 소화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는 특징이 있고, 정제 음식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포만감이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비정제 탄수화물과 정제 지방을 비교한다면 비정제이기 때문에 비정제 탄수화물의 포만감이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비교 방식은 아니에요. 만약에 탄수화물과 지방의 포만감을 비교하려면 둘 다 정제인 상태의 음식으로 비교를 하거나, 혹은 둘 다 비정제인 상태의 음식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포만감에 대해서 의도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을 조작했다는 건가요? 자, 그거는 너무 비하기 심하고 아마 세분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일 확률가 높습니다. 유튜브를 자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은 종류로 세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걸 올리는 유머 유튜버, 정보를 올리는 정보 유튜버, 아니면 화장하는 법을 알려주는 뷰티 유튜버가 있겠죠. 자, 그런데 유튜브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유튜버라는 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이라는 큰 덩어리의 개념으로만 이해가 돼요. 자, 이거랑 같은 관점에서
채식을 선호하고 권장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채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과일과 야채와 녹말 음식을 먹는 채식에서는 뭐 또 정제 채식과 비정제 채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육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육식은 정제 육식과 비정제 육식으로 구분을 잘 못해요.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기를 먹는 육식이라고 큰 덩어리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가공을 거쳐서 나온 가공육과 그냥 고기를 사서 먹는 거를 똑같은 그냥 육식이라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책의 내용 중에서 10장에서는 채식을 하지만 비만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원인을 채식을 하지만 비정제 채식을 하지 않고 정제 채식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제 채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육식은 전혀 그런 구분이 없죠. 그 부분을 잘 모르셔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의 식습관 이야기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책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고기를 먹은 후에도 마지막으로 밥을 한 공기 먹어야 식사를 끝내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한국인이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을 한 공기 먹거나 혹은 냉면을 먹는 일은 실제로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저도 한국인이고 고깃집 가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먹어요. 자, 그런데 한국인이 이렇게 먹는 이유가 고기를 먹었지만 배가 부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배는 부르고 포만감은 느껴지는데 밥이나 냉면이 먹고 싶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니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밥이나 냉면 같은 탄수화물은 더 먹고 싶네 혹은 더 먹을 수 있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정제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예시예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리하자면 지방보다 탄수화물의 포만감이 더 오래간다라는 주장은 정제 음식과 비정제 음식을 구분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이 됐고요. 정제 탄수화물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지방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실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섭취 칼로리가 1000칼로리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싸하죠. 자, 오른쪽 위에 다음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는 동물성 식품은 모두 나쁘다는 4장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